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한 기사에서 러닝 동호인들 사이에서 한 기업이 눈에 띄게 사라졌는데 그게 바로 나이키다라며 나이키가 러너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트랙 종목에서 총 22명의 금메달리스트 중 17명의 선수가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었지만 지난 2023년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는 단 10명의 금메달리스트만이 나이키 신발을 신고 있어 나이키보다 다른 스포츠 브랜드의 신발을 신은 금메달리스트를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주가는 지난 6월 28일 마감가 기준으로 전날 대비 19.98% 폭락하면서 성장 기업으로서 44년 역사상 최악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나이키는 지난 1년간 매출이 하락했고 향후 1년간 매출도 부진할 것이란 전망에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여러 전문가는 부진의 원인으로 도매상과 계약을 줄이고 공식 홈페이지, 직매장을 중심으로 판매하는 전략의 실패, 에어포스 1, 에어조던 1, 코르테즈 등 오래된 모델에 의존하며 색깔만 바꾸는 식으로 재탕한 점, 다수의 소비자를 위한 제품 출시가 아닌 선택받은 소비자만이 구매할 수 있는 한정판 출시에 주력한 점, 현재 테라스 스니커즈 등 레트로 디자인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점 등 다양한 원인을 지적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원인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혁신의 아이콘인 나이키가 더 이상 혁신적이지 않다는 점과 나이키의 핵심이자 중심이라 볼 수 있는 러닝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여러 기사에서 국내 달리기 인구는 1000만 명에 육박한다며 국민의 5분의 1이 달리는 러닝 붐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데요. 모신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러닝화 관련 키워드 검색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했으며 러닝화가 포함된 운동화 카테고리의 거래액은 45%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운동화 시장 규모는 약 4조 원으로 그중 러닝화 규모가 1조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러닝이 호황기를 맞은 건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러닝 시장인 미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러닝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러닝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러닝이 진입장벽이 낮은 야외 스포츠이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상태를 뜻하는 웰니스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고 러닝은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값비싼 장비나 기술을 익힐 필요 없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은 스포츠이기에 야외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러닝의 인기가 자연스럽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최신 기술로 탄생한 혁신적인 러닝화의 등장 때문인데요. 2010년대에 등장한 쿠셔닝이 뛰어난 맥시멀리스트 러닝화와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가 뛰어난 반발력을 가진 슈퍼슈즈는 뛰어난 성능을 보이며 러닝화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슈퍼슈즈를 신는 엘리트 선수들이 개인 최고 기록과 세계 기록 경신에 성공하며 러너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신어보고 싶은 신발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며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성능이 뛰어난 다양한 브랜드의 러닝화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러닝화 시장이 커지고 러닝 인구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웨어러블의 보급 때문인데요. 가민, 순투, 코로스 등 여러 브랜드에서 사용자의 상태와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다양한 웨어러블을 출시했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갤럭시 워치, 애플워치를 통해서도 심박수 등 러닝 훈련 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러닝 인구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러닝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운동선수에게 가장 편안하고 빠른 러닝화를 만들기 위해 혁신을 보여준 나이키가 부진에 빠진 건 의외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나이키가 부진에 빠진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 원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최근 나이키는 더 이상 혁신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한 기사에서 이 부분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이키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 뒤 다른 스포츠 브랜드에서 그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 때쯤 또 다른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다. 그래서 나이키는 혁신적인 브랜드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 혁신을 잃어버렸다. 나이키는 운동선수가 기록을 단 1초 혹은 0.1초를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나이키의 대표적인 러닝화인 베이퍼플라이와 알파플라이는 기술 도핑 논란이 일어날 만큼 혁신적이었는데요. 나이키 러닝화는 매년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며 발전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빠른 러닝화라는 평을 받고 있지만 나이키는 베이퍼플라이와 알파플라이를 넘어서는 또 다른 혁신적인 러닝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앞에서 언급한 대로 많은 스포츠 브랜드에서 이미 베이퍼플라이와 알파플라이와 비슷한 러닝화를 출시해 나이키 스스로가 엘리트 선수들이 다른 스포츠 브랜드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추어, 동호인 러너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쳤고 결국 요즘 누가 나이키 러닝화를 신나요? 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스포츠 브랜드가 부진한 나이키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을까요? 전통의 스포츠 브랜드와 신흥 강자로 떠오른 새로운 스포츠 브랜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전통의 스포츠 브랜드는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아디다스, 아식스, 뉴발란스, 푸마, 브룩스, 소코니, 미즈노 등입니다. 모든 브랜드가 독자적인 기술을 가진 오래된 스포츠 또는 러닝 브랜드로서 다양한 용도의 러닝화 라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닝화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스포츠 브랜드는 온러닝, 호카, 룰루레몬, 언더아머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브랜드가 바로 호카와 온러닝입니다. 호카는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살로몬 출신의 니코 모모드와 장 니크 디아르가 2009년 설립한 브랜드인데요. 트레일 러닝이 취미인 모모드와 디아르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내리막길을 뛸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그 결과 기존 러닝화보다 미드솔이 2배에 가깝게 두텁지만 무게는 더 가벼운 맥시멀리스트 러닝화를 만들게 됩니다. 호카의 러닝화는 엘리트, 아마추어, 동호인 러너들 사이에서 입소문이나 인기를 끌었고, 가볍고 쿠셔닝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일상용 신발로도 즐겨 신고 있습니다. 온러닝은 스위스의 전직 트라이애슬론 선수인 올리비어 베른하르트가 2010년 설립한 브랜드인데요. 전직 테니스 선수 로저 페더러가 주주로 있는 회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베른하르트는 엔지니어였던 친구로부터 신발 밑창에 고무로 된 호스를 부착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제안받았고, 이게 선수 시절 느꼈던 기존 러닝화의 반발력과 추진력의 아쉬움을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새로운 컨셉의 러닝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독창적인 쿠셔닝 기술인 클라우드텍이 탄생했는데요. 독특한 미드솔을 가진 온러닝의 러닝화는 뛰어난 추진력, 반발력, 쿠셔닝으로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유명 연예인들이 일상용 신발로 즐겨 신으며 지금은 엘리트 선수부터 아마추어, 동호인 러너, 그리고 일반인들에게까지 사랑받고 있습니다. 기업 데이터 분석 업체인 이핏데이터는 지난해 1월과 10월 스포츠용품 소매 업체인 딕스 스포팅 굿즈의 운동화 브랜드 점유율을 분석했는데요. 나이키는 48.5%에서 40.5%로 8%가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온러닝, 호카, 푸마, 뉴발란스 점유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온러닝과 호카가 큰 성장을 보이며 2위인 아디다스의 자리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시장조사 회사인 유로모니터의 2023년 전세계 스포츠 브랜드 점유율을 살펴보면 나이키가 18%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8.2%를 차지한 아디다스였으며, 온러닝의 점유율은 0.7%에 불과했는데요. 나이키는 하루 만에 주가가 20% 폭락해 시총 29조 원이 날아갔고, 지금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세계 최대 스포츠 브랜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러닝화 시장에서 점유율이 줄어들어 요즘 누가 나이키를 신나요? 라며 나이키의 부진을 얘기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러닝화 브랜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이키가 부진한 사이 브룩스, 뉴발란스, 호카, 온러닝 등 여러 브랜드가 그 자리를 꿰차며 성장했지만 나이키를 뛰어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나이키가 계속해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지 못한다면 나이키의 위기론이 현실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이키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의 미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모든 운동선수에게 영광과 혁신을 가져다 줍니다. 나이키는 부진을 인정하고 러닝 관련 부서의 인원을 2배로 늘리고 상품 라인을 정비하는 등 2024 파리올림픽을 전환점으로 삼아 매출 회복에 전념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나이키는 혁신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1위 러닝화와 스포츠 브랜드는 뭔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